안녕하세요. 류용수 봉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가입한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대출은 크게 일반 신용대출, 그리고 보험을 근거로 해서 받은 담보대출, 그리고 약관 대출, 크게 이 세 종류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내 보험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대출입니다. 여기에서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일반 신용대출은 우리가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출처럼 똑같이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 즉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 내 보험을 담보로 해서 받은 담보대출은요, 이것도 별채권이라고 하죠. 담보권자를 보고 별채권자로 취급을 해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어서 이것 또한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. 탕감 가능하죠. 물론 이 경우에는 내 보험이 이제 날아가겠죠. 이제 마지막 약관 대출요. 이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이 약관 대출은 명칭만 대출이지 대출이 아니에요. 이 약관 대출은 여러분 약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? 내가 낸 보험료가 있잖아요. 그걸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.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약관대출을 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. 원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수익자에게 뭘 줘야 되죠? 보험금을 줘야 되죠. 보험금을 줄 때 이 약관대출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즉 이 약관대출은 말이 대출이지 대출이 아니에요.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성금으로 받는 겁니다. 우리 대법원도 이 약관대출은 별도의 대출 계약이 아니라 원래 보험 계약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입하지도 못하고요. 그리고 탕감받지도 못합니다. 근데 이 약관대출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. 어디에 미쳐요? 청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. 이 청산 가치라는 것은 내 재산이죠. 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갑니다. 이 청산 가치, 내 재산에는 보험 해약 환급금도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이다.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다 내 재산인 거예요. 그럼 이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그럼 변제금이 그만큼 높아지겠죠. 그런데 해약 환급금이 3천만 원인데 내가 이미 약관대출로 한 2,700을 받아서 썼다. 그러면 요 해약환급 3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죠? 요 300만 원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. 이 청산 가치인 겁니다. 이게. 그러면 확 또 줄어들겠죠, 내 재산이.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청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닙니다. 명칭만 대출인 거지 대출이 아니다. 내가 낸 돈을 미리 성금으로 받는 그런 성격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,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약관대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일반 우리가 은행권이나 카드에서 받는 대출처럼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. 하지만
요 약관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없고 단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즉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.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